위플래시 개봉 10주년을 맞이해서 재개봉을 오늘 했죠. 관련해서 오늘 방송인 제재 씨와 함께 위플래시 이야기 나눌 이은성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오늘 위플래시의 재개봉을 기념한 관객과의 대화이기도 하고 AKA 문명특급 방청 신청을 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재씨 입장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재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낭만걸 반가워요. 네, 낭만걸 제재라고 합니다. 오늘 또 낭만걸답게 몸에서 네. 뺄 수 없는 소품을 또 가지고 오셨네요. 예, 제가 요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드럼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드럼을 친 지 이제 한 달 남짓 돼가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무래도 플래시니까. 어떤가요? 뭐라고 해야 되죠? 악보도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파먹었더라고요. 연습의 흔적이 막 보이는 그쵸, 그쵸. 네, 악보를 가지고 오셨고 실제 네. 지금 드럼 연습할 때 가지고 다니는 스틱 가져오신 거죠? 네네. 스틱만 갖고 다니고 사실 악보는 외웠기 때문에 들고 다니진 않아요. 소품으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어요. 마치 위플래시를 외운 그쵸, 앤드류처럼 그쵸. 네. 우리 테너씨 자리를 제가 뺏을 수 있었던 것처럼. 네, 저희가 인사도 하기 전에 입이 튀어버렸는데 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일단 인사 네.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늘 위플래시 GV 함께하게 된 제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로 관객과의 대화 자리에 나서는 건 처음은 아니시죠? 어색한 자리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조예가 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화를 종종 가끔 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GV도 몇 번 해보긴 했어요. 예전에 이제 톰보이라든가 네, 타오르는 연인의 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그때의 그 분위기와 이 관객분들과의 어떤 소통, 영화 끝나고 나서 사실 영화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영화가 가진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자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되게 좀 기대를 하면서 왔고 오늘은 또 관객분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네,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발걸음하게 됐습니다. 살짝 울리는 건 저만 느낀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죠? 저희가 관객석에서는 없는 하울링이 저는 지금 들려요. 그죠. 네. 살짝 조금 시차가 음악의 시차가 지금 음성의 시차가 있어서 네. 만약에 조금 저희가 뭐 말이 살짝 좀 길어진다거나 뭐 딜레이 된다거나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네. 걸려요. 저도 이관에 들어오면 항상 긴장을 좀 하는데 네. 네, 지금 저희는 돌림노래 부르듯이 이야기를 네,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자꾸 누가 저를 따라 부르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저만 그런가? 관객석에만 뭐 잘 전달되고 있다고 하면 네, 다행이죠. 저희는 적응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공지사항을 간단하게 드릴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네. 지금 배급사에서 메이킹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관객 여러분의 얼굴이 등장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스케치용의 영상 촬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이후에 관객 여러분의 질문을 같이 함께 소화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저희가 위플래시 굿즈로 위플래시 포스터가 새겨진 티셔츠 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빠르게 손들어 주시는 분께, 지금 아니고요. 이따가 관객 질문을 받는 시간에 손들어 주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질문을 받고 티셔츠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플래시 과거에 이미 보시고 이번에 다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이번에 이 영화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 관에 이번에 이 영화를 처음 본 분이 계신가요? 상당수가 처음 보셨군요. 이건 좀 저도 의외의 당연히- 결과인데요? 당연히 제 관람이실 줄 알았는데 오, 이게 생각보다 조금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러게요. 지금 거의 말문이 반 막히는. 이상이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 저도 지금 예상 밖의 결과로 살짝 놀랐어요.
뭔가 더 약간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게요. 이 네. 영화를 이제 막 소화하시는 분들 앞에서 지금 이 영화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요. 네. 어쨌든 그 처음에 개봉했을 때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2015년에 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 그리고 편집상, 음악 믹싱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2024년에 북미에서 제작 10주년을 기념한 재개봉이 먼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오프닝 스코어로 57만 달러를 영화가 다시 벌어들이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90만 달러가 넘는 재개봉 수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 이 영화를 만든 전체 예산이 300만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찾아봤잖아요. 그게 한 40억대더라고요 하나로. 네. 그러니까 제작비가 그렇죠. 정도인데 네. 그 당시에 12배의 어떤 네. 네, 수익을 올리셨다. 5천만 달러가 넘는 수입을 결과적으로 올리게 됐죠. 이후에 이제 부럽죠. 오스카까지 사로잡은 영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예산 독립영화의 하나의 긍정적인 롤모델을 10년 전에 제시했던 영화라고 일단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주년 재개봉에서도 이게 반향이 있었다는 것은 지속적인 영향력을 그만큼 가진 작품이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2013년에 단편으로 먼저 만들어졌던 작품이고 이때도 제이케이 시몬스 역의 플래처 교수를 연기한 배우는 그때도 똑같이 역할로 출연을 했었고요. 네. 이것을 장편으로 19일 만에 촬영을 한 것이 오늘 보신 리플래시라는 그러니까요. 영화입니다. 아니 가성비가 이렇게 좋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19일 만에 10년 동안 지금 네. 와 이렇게 하나 뽑는데 19일 안에 등장하죠. 진짜 롤모델입니다 정말로. 하지만 뭐 부러워할 것만은 아닌 것이 네. 촬영 마지막 주에는 거의 하루에 15시간씩 촬영을 했었다고 해요. 야,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또 10년 전 일이라서 그렇죠. 뭐 불가능한 스케줄이죠, 네. 사실. 그리고 이 영화가 썬댄스 영화제에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켜서 이후에 오스카까지 참여를 하게 된 건데 썬댄스 영화제가 1월에 열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영화는 촬영을 10월에 했어요. 야. 그럼 편집을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 편집상을 받을 이유가 정말 충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과 심사위원상을 받으면서 이 영화의 긴 찬사와 영광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건데요. 이 플래시를 포함해서 데미안 셔젤 감독의 영화가 사실 한국에 여러 편이 소개가 네. 됐죠. 그쵸 그쵸. 그 중에 어떤 작품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그 LA에서 바빌론을 처음으로 월드 프리미어 시사를 할 때 네. 가서 자막을 없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시차도 있고 약간 젯렉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한국 와서 개봉하자마자 너무 궁금해서 내용이 제대로 무슨 내용인가 궁금한 마음에 바로 개봉날에 보러 갔는데 바빌론이 제일 좀 기억에 남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뭐 라라랜드도 있고 지금 뭐 위플래시도 있고 버드맨도 있고 하지만 저는 바빌론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또 이 GV 준비를 하면서 다시 좀 곱씹어서 보니까 위플래시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거 10년 전에 저는 영화관에서 봤었거든요. 그때는 확실히 지금이랑 좀 감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 감상이 10년 사이에? 그때는 그냥 참 나쁜 사람이다. 누가요? 교수가? 플래처 교수가 참 나쁘다. 어떻게 저렇게 비인간적으로 사람을 저렇게 모욕을 주고 어떻게 정신적 고통을 저렇게 가할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 좀 단편적 생각에 그쳤더라면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메시지를 항상 저한테 매일 카톡을 보내세요. 그래서 항상 한 번 태어난 인생 족적을 남겨라. 그러니까 요 한마디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엄청 꽂히셨나 봐요. 이 플래처 교수의 어떤 훈육 방식이 아버님의 어떤 스타일과 조금 맞닿아 있었다. 그런 잘못된 만남이 되었군요, 거기서. 하게 되면서 그때는 그냥 플래처 교수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라는 정도의 인상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뭐 아버님의 뭐 전언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해석이라든지 리뷰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뭐 가장 나쁜 two words in English 뭐 하면서 근데 good job이라는 것이 그만하면 잘했다라는 것이 가장 나쁜 말이다라는
그 어떤 본인만의 확고한 신념, 가치관 그렇게 내보일 수 있다는 게 참 큰 용기다. 요즘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다시금 좀 보이더라고요. 예, 저것도 참 용기다, 저 사람도. 나쁘지만 네, 나쁘지만 용기다. 참 저것도, 야, 저걸 입 밖으로 내고 그거를 행동으로 보이고 참 그게, 예, 아버님이, 네. 아버님이 나에게 남긴 네. 어떤 작은 흔적. 좀, 예,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이상하게 예. 한국에서 이런 류의 교육열이 많아지면 그러니까요. 나쁜 방식으로 뜨거운 영화들을 이상하게 사교육에서 이용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플래시가 공부 자극 영상, 뭐 이런 인생 동기부여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좀 통용이 되더라고요. 인터스텔라와 같이 그쵸? 특급 영화로 활약이 되고 네, 있죠. 네. 스테이. 네. 근데 마침 저희 아버님도 좀 교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런. 네. 그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시 좀 보였습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과거에 이 영화를 처음 접했을 때와 지금 이 영화의 감상을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처음 볼 때 제재님과 마찬가지로 이 플래처 교수의 인상이 너무 끔찍하고 그쵸. 무서웠기 때문에 이렇게 무자비하고 교활하고 끔찍한 사람이 조금 달리 보일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왜냐면 마치 우리가 고길동을 이해하듯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었고 고길동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는 기도 사실을 아저씨는 다시 한번 네, 확인하게. 재평가 당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말씀하신 그 용기의 측면에서 어떤 면이 이 영화에서 보였냐면 두 캐릭터가 메인인데 이 캐릭터를 진심으로 좋아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굉장한 영화구나. 맞아요. 보통은 한 사람에게라도 호감을 조금 실어줄 여지를 남기잖아요. 저는 근데 그래도 네이먼 쪽이에요. 아 그래요? 네. 드럼스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무래도 그럼요. 그 얼마나 빠르게 치기 힘든 줄 아세요? 저는. 지금 모든 생각의 회로가 지금 드럼으로 가고 있는 시기군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무대에서 되게 봤잖아요. 그때 어느 약간 카타르시스를 살짝 너무 이게 제가 다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네. 사실 그 플래처 교수가 굉장히 훌륭한 뭐 지도자, 훈육자, 지휘자로 나오지만 사실 그분의 실력이 제대로 조명이 된 시는 없잖아요. 뭐 끼케야 마지막에 그 재즈 클럽에서 살짝 치는 피아노 정도잖아요. 그래서 아니, 속된 말로 본인은 뭐 얼마나 잘하길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보는 내내. 그래서 와 근데 진짜 너무 극한으로 정말 치닫잖아요. 몰아붙이고 그게 한번 정말 꿈틀하듯이 지렁이가 꿈틀하듯이 저 사람 얼굴에 침을 퇴해가지고 뭔가 반항하는 모먼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순간에 들이받더라고요. 네이먼이. 그래서 그게 좋았습니다. 지금 현실 세계에서 누군가를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네, 그것은 오해이고 영화 네네. 속에서 그것이 통쾌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두 캐릭터를 진심으로 좋아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앤드류도 사실 자기의 자만심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그르치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전 네이먼 네, 너무 INTP 같지 않아요? INTP, 그쵸. INTP의 특성이 어떻죠? 그러니까 외골수적인 면이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꽂힌 거 이외에 안 보이는 약간 경주마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게 이제 INTP 친구들이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뭐 일반화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살짝 공감하셔서 좀 웃으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플래처 교수는 어떤 MBTI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ENTP? 둘이 그러니까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막 내뱉고 그거를 정말 거침없이 표현하고 확고한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다른 건 다 뭐 뭉개버리고 이런 게 살짝 그 차이가 있지 않았나. 좀 그거를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근데 어쨌든 둘이 되게 좀 거울처럼 서로 좀 닮아있다. 거울을 보듯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서로 극단에 있던 두 사람이 어떤 모먼트에서 서로의 어떤 공통점을 알아보고 결국에는 결합되고 동화되는 과정이라고도 이 위플래시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혹시 이 영화를 다시 보시게 된다면 컬러를 눈여겨서 보시면 이 지점이 한층 와닿으실 거예요. 네. 이를테면 영화의 첫 장면에서 앤드류가 혼자 막 드럼 연습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앤드류가 정말 눈부신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연습하고 있을 때 정말 정반대의 컬러인 올 블랙을 입은 플래처 교수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너 내 밴드에 들어와라. 너 내 동료가 되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죠. 그리고 대답도 안 주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아주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플래처 교수에게. 그래서 네. 그렇게 완전 흑과 백이던 두 사람이 서로의 과정에서 회색지대에서 만나는 장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플래처 교수가 피아노를 치는 바로 그 재즈 카페에서의 만남이죠. 그 이후에 둘 다 흑화되는 과정, 둘 다 검은색으로 가는 과정도 컬러로 풀이될 수 있는 위플래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쩐지 그 재즈 클럽에서 좀 유해 보이시더라고요. 웬일로 회색의 옷을 입고 있기도 하고요. 네, 컬러는 뭐 이 영화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테고요. 네네. 아까 데미안 셔젤 감독의 여러 연출자, 국내에 공개됐던 뭐 라라랜드, 퍼스트맨, 바빌론 같은 이야기도 잠깐 나눴는데 음악 영화 자체를 원래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누군가에게는 취향이고 네. 누군가에게는 아닌 그쵸. 장르일 텐데요. 저는 사실 그 10년 전만 해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음악 영화. 왜냐면은 갑자기 이 노래를 하는 걸 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이 어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노래로 넘어가는 게 좀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확실히 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음악 영화를 조금 더 선호하는 취향으로 바뀌었고, 근데 위플래시 자체는 그때도 뭐 이렇게 부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볼 때도 그만큼 굉장히 정말 잘 녹아들게 만들었고, 특히나 그 연주자, 보통 우리가 이런 밴드 공연이나 이런 뭐 공연들을 접할 때 프론트맨 위주로 보잖아요. 그 연주자보다는. 근데 그 연주자의 어떤 시선, 연주자의 어떤 그 타이트한 어떤 연출들, 그런 것들이 정말 되게 이입을 하기 좋게끔 잘 만드셨다라는 감상을 그때 당시에도 되게 했었고, 이번에 볼 때도 제가 막 손을 막 움직이게 될 정도로, 제가 마침 요새 이거 업다운 스트로크 이거 아세요? 혹시 이게 다운이고 이게 업이거든요. 다운어? 예, 다운어. 요거를 요새 기본이 안 됐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연습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막 보이고, 제가 정말 여기에 빠져들어가서 정말 내가 드럼 연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0년 전에도 그게 보였지만 요즘은 또 얼마나 그게 잘 보이셨겠어요. 업다운 스트로크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부럽던데요. 장르적인 매력을 아주 또 흠뻑 이번에 다시 느끼신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저는 이 타악기의 리듬이라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매력을 완전히 확연하게 느낀 팬 중에 한 명인데, 이게 리듬이 그냥 멋지게 가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캐릭터 그리고 상황과 공명하면서 가는 그 리듬의 편집에 굉장히 감화가 되는 작품인 것 같고, 네. 말하자면 영화가 제시하는 템포 그대로를 따라가게 되는 음악의 경험이 바로 이 플래시를 보는 감흥과 일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Not quite my tempo. 그러니까요. 네. 템포에 맞추지 않으면 또 큰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정말 그것도 그런데- 너무하지 않나요? 템포를 자꾸 본인 템포에 그러니까요. 맞춰. 어떻게 하라는 Not 거지. quite my tempo. 러시월 엑소- 드래깅이라고 뭐 할 수도 엑소시면 없고요. 제가 엑소면 이해를 해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지 않아요. 데미안 셔젤 감독은 왜 여러 악기 중에 드럼을 하필이면 주목하게 됐을까? 아무래도 제일 어려우니까요. 그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안정수 밴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더 파악하고 네. 계셨기 때문이겠죠? 저는 콘텐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위에만 봐서 팔로만 하는, 정말 진짜 팔로 하는 타악인 줄 알았는데 발까지 이게 써야 되고,
그리고 박자를 셋이 다 틀려도 나 혼자 나만의 길을 가면서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그러면서 한 번 틀리면 진짜 대박 크게 티나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가장 그 뭐라 해야 되죠? 근력과 뭔가 체력을 좀 많이 이용하는 하여간에 제일 어려운 악기다. 근지구력 및 정말 정신력과 여러 가지 좀 요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요거를 좀 선택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기에도 제일 뭔가 역동적이고 그렇잖아요. 몰아붙이기에도 되게 좀 이렇게 그림적으로 뭔가 이렇게 완성도가 있고 하니까 그죠? 화려하기도 하고 동작이. 네. 그러니까요. 제일 어려워요. 네, 어렵다는 것은 뭐 드럼을 경험해 보신 분의 의견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전 드럼 스틱을 잡아보지도 않아서 이 어려움에 공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어려움인지 너무 예측은 가능한 어려움인 것 같고요. 저는 이게 타악기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리치고 스틱으로 때리고 하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동작을 잘 쓰면 크고 화려하게 화면에 담을 수가 있고 영화에서처럼 이게 엇나가면 조금 파괴적인 동작을 담을 수 있는 타악기여서 드럼이 이 소재와 아주 잘 부합하는 악기가 아니었나. 맞아요. 그것도 봤어요. 약간 액션씬처럼 찍으려고 하셨다. 그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최잘 감독이. 이게 그러니까 두 명이 이 드럼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때리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직접적 가해를 하지 않아도 이 드럼을 통한 어떤 액션의 느낌을 뭔가 표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가끔 드럼 앞에 있으면 이런 리듬으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드럼 얘기를 할 때 목소리 톤이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인격이 살짝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러고 나중에 못 치면 큰일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밌어요. 액션 영화라는 단어도 나왔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올린 장르는 스포츠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를 훈련하는 코치와 선수의 관계성 같은 것이 이 영화에 굉장히 고전적인 구조로 들어있는데 우리가 스포츠 영화를 생각하면 꼭 나오는 몇 가지 장치가 있잖아요. 반짝이는 젊은 사람, 하지만 아직은 세상에 발견되지 않은 누군가의 재능이 있고 노장의 코치가 있죠. 그래서 이 둘이 함께하는 상승과 하락의 기운이만 있다가 피할 수 없는 대가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화의 구조의 항상 마지막에는 피할 수 없는 시즌의 파이널 매치 같은 것이 있는 게 전통적인 스포츠 영화의 구조인데요. 일부 장면은 이 영화 그런 식으로 편집이 됐다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제가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챌린저스를 보면서 한 생각인데 거기서는 테니스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계속 넘기고 주고받는 연출을 보여주잖아요. 여기서도 공이 넘어가듯이 그 드럼스틱과 지휘라는 상대방의 행동들을 넘어가면서 공을 치고받는 듯한 그 스포츠 경기를 보는 듯한 박진감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던 게 위플래시를 우리가 긴장하면서 혹은 정말 박진감 넘치게 관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고향감을 우리가 얻는다기보다는 사실은 경고를 얻게 되는 영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스포츠 영화라면 그 성취를 축하하고 박수 받는 엔딩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린 이 영화를 통해서 야망의 대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공을 향한 집착 때문에 눈 감게 하는 학대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과했죠. 근데 이전에 혹시 감독이 드럼을 친 경험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고등학교 때 밴드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하버드를 가셨다고. 맞아요. 늘 어쩔 수 없이 학력이 따라붙는 감독이기도 한데 뉴저지주의 프린스턴 고등학교에 재학 당시에 감독이 밴드 재즈 드러머로 활약을 했었고 실제로 2000년대 하버드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계속 취미로 드럼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연습하는 동안 마치 제재님처럼 불안과 스트레스를 안겼던 그 담당 교사에게 영감을 얻어서 쓴 시나리오가 바로 이 플랫입니다. 여기서 왜 트럭에 치여도 대회에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감독의 실제 경험담이기도 한데요. 이후에 영화 개봉했을 때
그 선생님은 이 정도로 악독하진 않았다. 이 정도로 악마는 아니었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상력이 그쵸. 이런 교수의 모습을 만들게 했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제로 감독이 정말 매일매일 불안하고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드럼을 칠 당시 했던 말이 너희들의 인생이 얼마나 쉬운지 모를 거야. 너희의 인생엔 리허설이 없으니까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다고 많이 해요. 꼬여 계셨네 그때. 예. 그래서 그때 가르치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일종의 명예이자 무엇보다 중요했던 경험이 반영된 영화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고 당하고 또 가셨나? 네, 그것도 본인의 어머. 경험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주인공 두 사람의 관계성이 진짜 독특하잖아요. 네. 가학과 피학의 관계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실제로 플래처를 만난 이후에 앤드류가 변화를 겪는단 말이죠. 그쵸, 그쵸.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보셨어요? 아무래도 INTP죠. 연모가 있는 앤드류 네이먼에게는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저도 사실 이렇게 뭐 플래셔 교수가 참 너무했네, 비인간적이네, 모욕감을 이렇게 다들 있는 데서 주면 어떡하니 막 이렇게 막 말을 하지만 그 대사 나오잖아요. 우리 네이먼이 가족들이랑 모였을 때 34살까지 찰리 파커가 뭐 술과 마약에 쪄들었다가 이렇게 죽은 그런 사람이 내 아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아버님이 말을 하니까 바로 그냥 쏘아붙이면서 네이먼이 34살까지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라 하면서 회자되는 것이 90살까지 재미없게 부자로 살다가 시시하게 늙어 죽어가지고 아무한테나 얘기도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러고 갑자기 막 박차나 우리나라 명절 약간 느낌도 나고 상 없고 나가는 예. 네. 그런 게 나오는데 사실 저도 아버지가 그런 신념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알게 모르게 굳이 그렇긴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어떤 편이세요? 34살에 단명을 하지만 그래도 이름이 길이길이 남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90살까지 평화롭고 재밌게 살다가 하지만 저희가 관객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 제재님의 경우에는 그럼 전자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울었던 젊은 그러니까 시절이었나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처 교수를 욕하면서도 정말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하면서도 근데 나라도 어쨌든 최고의 뮤지션 이 영화 시작한 거 돼보고 싶긴 할 것 같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발로 저 사람 밑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뛰어넘기 위해서.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런 거 조금씩 있지 않으세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좀 고민돼요. 둘 중에 어떤 선택지가 나은 건지. 저는 제 인생에 야망이라는 게 한 번도 없었어서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예정이라 그래요? 저는 이 관계가 사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렇게까지 극단으로 가면서까지 몰아붙이는 무언가가 이해는 되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 안에 저희 되게 어두운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저렇게 해보고 싶은 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그러니까. 인생의 무언가에는. 네. 근데 그걸 아직 못 만났고 안 만나기를 바라요. 이렇게까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사람의 의견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플래저 교수한테 일주일 동안 레슨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받으실 거예요? 전 전혀. 저는 일주일 정도는 받아볼 것 같아요. 스컬즈가 머리 위로 날아와도 의자가 내 목에 쫙 어떻게 잡아요? 예상했죠. 근데 제재님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이 관계가 다르게 풀릴 수도 있겠네요. 앤드류가 어두운 사람이라 저는 이 사태가 일어난 지점에 어떤 원인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도 면에서는. 앉을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에서 안 눌릴 자신이 있어서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네이먼도 네. 아마 그런 어떤 그 강한 내면적인 어떤 에너지가 있었던 친구가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다른 방식의 어떤 도끼를 정말 보여준 인물이기도 하죠. 이 관계성이 저는 어쩌면 데미안 샤젤 감독의 천착하는 주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영화를 만들든. 물론 라라랜드 같은 작품을 떠올리신 분들에게는 네. 그런 면이 그 영화는 전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빛보다는 어두움을 조금 더 길게 들여다보는 감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라랜드에서도 결국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쵸. 그리고 이프의 가능성을 네. 만약 우리가 뭐뭐 했다면, 그랬다면, 저랬다면, 만났다면, 다시 오해를 풀었다면 이런 식의 것을 보여주는 구성 자체가 빛을 향해 있는 사람 같진 않다라는 인상을 주게 하는데 이 주제를 가장 비슷하게 풀어낸 영화로는 그랜드 피아노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데미안 샤젤 감독이 연출했던 영화는 아니고 각본을 쓴 작품이고 일라이자 우드와 존 쿠색이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피아노를 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 인물이 받아든 전제는 하나라도 예요. 살인마가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설정이고요. 너무 통제적이신 것 같아요. 너무 무섭죠. 그래서 네. 스승이 작곡한 라신케트라는 음을 완벽하게 연주하지 못한 트라우마로 5년간 연주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무대 위에 오르는데 어쩐 일로 내게 그 악보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보를 완벽하게 연주해야만 나도 살고 내 아내도 살고 아내까지? 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을 그 무대 위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각본으로 쓴 바 있는데요. 샤젤 감독님 고등학교 밴드 시절 때 기억이 그 약간 안 좋으신가요? 무언가가 강렬한 기억으로 그러니까요. 남아있나 보죠. 그래서 기억을 세게 받으셨나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영화의 경우에는 과거로 대변되는 그 스승을 극복하는 이야기로 다행히 나아가긴 하는데요. 다행이네요. 여기에서도 그 조 존스가 왜 그 신발지를 살리 파커에게 던져서 성공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 이야기는 허구의 이야기고요. 허구예요? 발에다 던졌다 이러던데. 맞아요. 신발지를 이렇게 던진, 에이 이렇게 던진 거지만 사람을 맞으라고 던진 일화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플래처 교수가 학생들에게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학대를 가할 때 모든 정당화를 제공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학대와 공포를 조성하는 게 어쩌면 칭찬보다 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믿는 타입은 어쩌면 데미안 샤젤 감독이 가장 어두운 면을 뭉쳐놓은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짐작을 하게 만드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칭찬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장면들이 지금 눈앞에 떠오르는데요. 가장 인상적으로 지금 딱 떠오르는 장면은 어떤 것 꼽고 싶으세요? 너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가족 장면도 저는 사실 거기가 제일 좋았고요. 왜냐면 그게 저한테 가장 큰 화두와 어떤 고민거리를 던져서 그러게 둘 중에 뭐가 나을라나 아직까지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어서 좋아하고, 그리고 뭐 초반에 이제 그 나소 밴드에서 이제 픽 당해가지고 여기 본인 그 우리 플리처 교수의 밴드에 가서 처음으로 뭐 버드리치가 여기 있네 이렇게 막 이렇게 칭찬해주다가 갑자기 또 막 의자 던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처음 볼 때 갑자기 뺨을 때리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보니까 확실히 서두르고 그게 있긴 하더라고요. 박자를 잘 맞추시긴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서둘렀어 끌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확실히 처음엔 서둘렀고 두 번째는 끌으시긴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충격적이니까 그런 충격적인 장면들이 기억에 진짜 많이 남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그게 말이 되나요? 전복사고인데 사실 그거를 막 그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 드럼 앞에 앉는 그 어떤 강박, 집념, 이게 참 한국인들도 저런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은 저는 오늘도 그렇고 어디 스케줄을 갈 때 제가 운전을 해서 스케줄을 다니는데 항상 생각해요. 와, 여기서 지금 접촉사고 오다라면은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일단 차를 두고 일단 내 몸이 가가지고 행사 참석을 해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걸 보면서 나라도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고 자꾸 저를 좀 되돌아보게 되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장면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그 결말에서의 어떤 마지막 장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해석이 많이 또 나오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열린 결말로 그렇죠. 마무리를 짓는데
거기도 지금 요번에 다시 보니까 이게 마무리가 될 걸 알고 보니까 진짜 너무 멋진 씬인 거예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영화관에서 볼 때는 너무 허무했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 네,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러니까 10년이 흐를 동안 이 바뀐 이 관객의 어떤 감상들을 뭔가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런 영화였다라는 게 또 역시 명작이구나. 이게 계속 회자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치면 전자에 가깝네요. 이 영화는 레이먼이 이야기한 그 두 가지 선택지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말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네. 저는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 과거의 제자였던 사람의 죽음을 잠시 슬퍼하는 그 플래처의 모습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거 솔직히 진짜 나중에 뭐 지 않아요? 그 진짜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친 거죠. 저는 그 장면을 어떻게 봤냐면 교수님 거짓말 친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게 죽은 사실로 그냥 네. 포장을 해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요. 본인의 그 슬픈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으로 바꿨는데 저는 물론 저렇게 악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거짓말쯤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데는 일단 감정적인 동의가 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뭐가 새롭게 보였냐면 저 사람이 학생이 죽었다는 사실에 진짜 조금은 슬펐을 수도 있겠다. 조금은. 하지만 그 사람의 슬픔은 이 학생을 잃었다가 아니라 결국 내 학생이 찰리 파커가 되지 못하고 사라졌구나. 그러니까 나의 위대한 창조물이 될 수도 있었던 이 넘버링 X가 세상에서 사라졌구나 하는 슬픔에 가깝구나로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 장면의 느낌이 훨씬 서늘하게 다가오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전날에 라이언 코널리한테 맞죠? 그 전날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할 수 있어요 하고 그 교수님 방 들어갔는데 약간 울먹이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것도 그럼 연기는 아니겠죠? 저는 그것도 이 슬픔의 어떤 연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훈련해서 언젠간 찰리 파커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믿었던 가능성의 넘버링 중에 하나가 사라졌다는 열패감 같은 것. 이 사람은 절대 학생의 죽음으로 단순히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의 성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게임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플래처 교수가요? 네. 그걸로 좀 풀릴까요? 육성 게임 이런 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사람한테 할 건 아니죠. 같이 하는 사람은 무슨 죄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게임하다가. 게임으로 풀지. 왜 사람한테 풀면 어떡해요. 무섭다 정말. 아니 그러면 이 점도 궁금해요. 우리는 끝까지 앤드류의 시각을 경유해서 이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플래처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열망을 바라보게 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플래처의 시각으로 만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플래처의 입장을 상상하자면 조금 다르게 보이고 해석되는 장면이 있을까요? 플래처 교수님 입장이요. 근데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그분의 어떤 유년 시절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앤드류에게 의자를 던지는 장면을 생각해 보자면 아마 높은 확률로 어릴 때 비슷한 류의 폭력을 당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들이 그러니까 일부는 레이먼의 어떤 시각에서 나왔다면 2부는 이 교수의 입장이 나왔더라면 해석에 좀 여지를 좀 닫는 결과가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이 인물을 이해하기에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네, 좀 궁금해요. 어떤 그걸 또 단편으로 만든다면 재밌겠네요. 네, 맞아요. 플래처 교수의 과거를. 그러니까 스피노프로. 맞아요. 좀 덜 무섭겠죠, 그건. 제가 셔젤 감독님이랑 했을 텐데. 야, 10년 동안. 20주년 기념작으로 또 네. 뭔가가 나오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제재는 앤드류도 아니고 플래처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니에요, 저. 늘 본인이 바라는 것 혹은 네. 꿈꾸는 것을 동료들과 굉장히 재미있게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걸 실행해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우리가 여러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네네. 보게 되는데 네. 혹시 영화 속 앤드류처럼 네. 남들이 보지 않는 사이에 본인을 극한으로 밀어본 경험도 있을까요?
앤드류처럼? 근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즐겁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저희가 오히려 저희의 방식이 제가 한 번은 이제 제 3자의 다른 친구의 입장에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살벌하대요. 근데 말이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플래처 교수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어쩌면은 동족 혐오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니까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거침없이 저도 가감없이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회의를 할 때, 그리고 다 그래요. 좀 팀원들이. 그래서 그런 한계의 어떤 치닫는 방식, 뭐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은 거의 매일의 우리 팀들의 회의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어떤 이런 방식들의 희생이 없이는 팀 혹은 누군가의 위대한 목표에 도달하기 좀 어렵다고도 보세요? 팀워크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희생이 없이는 무언가의 목표에 도달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 갖고 갈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저 아니에요, 플래처 교수. 근데 그런 한계에 몰아붙이는 경향은 확실히 있다. 그냥.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인상도 일상적으로. 궁금해요. 여기서 플래처가 아까 언급해주신 대사를 하잖아요. 네네. 굿잡. 그러니까 네. 그만하면 잘했다라는 표현만큼 쓸데없는 표현은 없다. 소름 돋네. 라고 그런 말 이야기를 진짜 하는데. 저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지금 너무 무서워. 지금 좋다는 말 듣자고 의견 낸 거 아니라고 반박해달라고 하거든요. 그 반박을 들었을 때 수용이 되는 기분이 나쁘죠? 느낌인 거죠. 근데 그래도 아무 말 없는 것보다야, 혹은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좋게 넘어가는 것보다야 그거를 좀 제일 경계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굿잡 이런 말들을. 그건 너무 쉽잖아요, 사실. 좋아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결과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저 플래처 교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가까이서 눈을 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톤이랑 조금 다르긴 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근데 이 말에 동의하는 면이 있지만 살짝은 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굿잡이 쓸데없는 말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아니, 왜냐하면 진정으로 노력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말에 속아서 자기 만족에 빠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에 자기 만족에 빠지고 맞아, 난 이 말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애초에 그 말을 들을 어떤 말하자면 어딘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방증이겠죠, 오히려. 그래서 그 말은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타입이긴 합니다. 그죠. 적재적소에 전 타이밍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서는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JVC 재즈 페스티벌에서조차 그럴 일이냐고요. 거기서는 카라반이랑 위플래시 얘기한 대로 하고 굿잡 해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나.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결론. 네. 아니 방금 중요한 그 두 곡을 언급해 주셨어요. 이 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위플래시와 카라반이라는 두 곡이 중심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드러머 제재의 마음을 더 뛰게 만든 곡은 과연 무엇일까? 각각의 곡은 어떻게 다르게 매력적으로 들렸을까? 이것도 사실 궁금한 지점이네요. 저는 단연 위플래시고요. 화려하게 시작하잖아요, 드럼으로. 아니, 재즈 드럼은 이렇게 남나요? 저는 그것도 참 몰랐는데, 어쨌든. 그게 드러머로서는. 카라반의 화려함보다 카라반은 오프닝에 카라반은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콘트라베이스? 그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던데요. 그거는 약간 그쪽이 더 매력적인 것 같고 드럼은 위플래시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또 해야 된다면 뭐 몇 달의 시간이 주어져서 해야 된다면 위플래시를 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아니요. 일어날까요? 그럴 건 아니에요. 지금 낭만 고양이도 너무 힘듭니다. 낭만고양이와 프리텐더도 너무 벅찬 상황에 언젠가의 네. 위플래시 연주를 좀 기대해보기도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네.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영화의 그 논쟁의 20분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마지막 시퀀스. 그러니까 정말 망신을 당하고 무대 밖으로 나갔던 앤드류가
다시 돌아와서 카라반을 자신의 템포로 연주하게 되는 그 10분간의 여정. 이게 왜 10분이냐면 실제로 카라반이라는 곡이 9분이 넘는 네. 곡이에요. OST를 들어보시면 전곡의 길이가 그 정도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한 10여 분간 펼쳐지는 정말 그 미친 연주의 끝에 탁 하고 엔딩을 달아버리는 게 이 영화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영화적 재미와 쾌감과 의문과 많은 것들이 뭉쳐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 장면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세요? 캐릭터가 한 변화를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감흥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요거 결말을 어떻게들 보실까 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말 그 단어 그대로 논란의 2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니까 어떤 분은 플레저 교수가 창피한데 그 연기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아니다 결국은 둘이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볼 때는 그 어쨌든 약간 힘의 그 완력 싸움을 계속 하잖아요 그 둘이. 거기서 저는 데미안 셔젤 감독은 또 얘기하기로는 플래처 교수가 승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걸 본 적 있는데 너무 저는 네이먼의 승리라고 느꼈거든요 마지막 씬을. 왜냐 I'll cue you in 하잖아요. 내가 큐 줄게요. 그 지휘자 뭐 이거밖에 안 하시는데 그분 그거까지 가져간 거잖아요. 여기 지금 지휘하시는 분 안 계시죠? 죄송해요. 플래처 교수한테만 업으로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본인이 얼마나 잘하길래라는 그 억하심정 때문에 한 말이고요. 그 부분이 너무 뭔가 희열이 느껴질 정도로 큐유인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이먼의 승리다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요번에 볼 때 그 첫 번째 볼 때는 둘이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약간 유심히 둘이 싸우네 둘이 왔다 갔다 하네 이러면서 보니까 네이먼이 안 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하 관계니까 늘 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는데 거기서 한번 전복을 시도했다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반골 같나요? 그런 감상을 전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 볼 때는 명백하게 이 감정이었어요. 플래처를 압도하는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감정이었는데 그 감정을 조금 넘어서서 들었던 감정 중에 하나는 둘이 그냥 각자의 원하는 성공을 이뤘다. 그러니까 한 명은 자기의 박자대로 자기 템포대로 완곡을 해버리는 어떤 열정을 보였고 한 명은 이 학생이 나의 찰리 파커인가의 가능성을 본 무언가의 승리를 각자의 승리를 맛본 순간이라고 여겨서 그래서 둘이 그 웃음을 짓는 듯 마는 듯 하는 표정을 그렇게 클로즈업으로 보여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했던 가장 어두운 버전의 상상은 앤드류가 웃어 보이는 것이 학대 피해자의 전형적인 증상이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뭔가 마음이 플래처의 교육 방식대로 따라가는 게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이 지어 보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제스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는 여전히 플래처가 자기에게 찬사를 주기를 갈구하고 있는 어떤 웃음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끝내 연주해내는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앤드류는 이런 좀 어두운 상상을 해보기도 했고 이 어두운 상상을 하게 된 끝에는 10년 사이에 데미안 셔젤이 남긴 많은 인터뷰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데미안 셔젤 감독의 앤드류의 미래 예측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앤드류는 아마 슬프고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 될 거고 30대 약물의 남용으로 죽었겠죠 라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본인이 만들어 온 인물에게 좀 너무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감독이 뭐 암울한 전망을 그냥 내놓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실제 찰리 파커가 아까 언급하신 대로 영화에 등장하는 대로 30대의 생을 마감한 사람이기도 했고 여기서 또 앤드류 네이먼이 자기가 시시하게 90세까지 살 바에는 30대에 그냥 깔끔하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비롯됐던 어떤 어두운 전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90살까지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생각은 내일 아침에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거. 네. 친구들이 기억해 주잖아요. 관객석을
마이크를 넘겨서 제재님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같이 좀 의견을 나누고 물어보고 싶으신 점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이쪽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가장 먼저 마이크 드립니다. 준영으로 오신 게 아니었구나. 제 거 같이 쓰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다시 처음 보니까 그 드럼을 템포를 되게 강조해서 네. 인간의 한계를 몰아붙이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요즘은 굳이 실현자가 없어도 기계로 다 악기를 하니까 네. 그게 조금 몰입을 약간 영화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고 네. 조금 플래처를 조금 더 비인간적으로 보게 네. 되는 요소가 되기도 했는데 네. 이렇게 영화 개봉한 지 10년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옛작을 다시 보는 경우에 현실과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영화를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는 어쨌든 지금처럼 이제 AI의 등장이라든가 기계의 발전이 지금 수준까지 이제 이르지 못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신의 경지에 다다르는 템포를 치는 것이 필수 불가결했지만 지금은 뭐 다 해주는데 저렇게까지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셨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건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요.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혹시 지금 처음 보신 분들? 디지털 네이티브신가 봐요. 알파 세대. 근데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우리 알파고를 우리 이세돌 씨가 이겼던 것처럼 아직은 저는 그래도 그 사람의 진정성과 노력과 이 땀이 들어간 결과물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사실 템포로 대변되는 너의 투지를 보여라라는 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뭐 사실 자꾸 템포 틀렸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더 열심히 해라는 또 다른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까지 빨리는 못해요. 저도. 저는 이게 예술의 특수성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뭐 공장에서 똑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벨트를 조립하느냐의 문제였다면 말씀하신 강론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술이라고 하는 건 AI가 아무리 피카소의 그림을 똑같이 그린다 한들 영원히 모방되지 않는 분야가 바로 예술이기도 하잖아요. 음악도 예술의 한 종류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어디까지 담길 수 있는가, 투지가 어디까지 담길 수 있는가의 결과물로 우리가 감화되는 것이 예술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좀 그런 특수성 안에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의미하고 재미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 뭔가 생각하게 되는 관점인 것 같아요. 맞아, 사실 기계가 하면 되는데. 네. 네, 이번에 조금 뒤로 가볼까요? 네, 지금 저기 오른쪽에 이렇게 약간 하트처럼 드신 분이 있거든요. 네, 두 분이 동시에 들어주셔가지고 맨 뒤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이게 본인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잘 또 못 봐주시니까 좀 아쉬운 경우가 있어요. 예.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제가 배우기로는 연기는 삶의 모방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방을 어쨌든 이 두 배우들이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네이먼이 반항을 했으면 좋겠는, 침에 네. 뱉었으면 좋겠었는 네네네. 그 순간에 막 달려들었다고 네. 하셨는데요. 만약에 대한민국 지금 시대에서 네. 만약에 그런 사건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시면은 끔찍해. 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교육을 받은 그 학생의 우발적인 것을 좀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가혹하게 좀 체벌까지 하면서 한 이 교사의 편을 좀 들어줄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약간 사범되세요?
우리의 미래 이런 주제를 일단 질문 감사드려요. 네. 네, 하나 더 있나요? 간단한 건데요. 네. 마지막에 연주 끝에 의미심장한 미소 지으면서 네네. 끝내잖아요. 네. 그때 플래처와 네이먼 중에서 그 완력 싸움의 승자를 누구인가 꼭 가려야 한다면은 네. 누구를 고르실 것 같습니까? 미리 오늘 오기 전에 준비하신 거예요? 아유, 질문을? 제가 이 질문을 아까 지구이 보이자마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을 꼭 들어보고 싶다. 오. 이 티셔츠에 상관없이 정말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준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사실 영화에서 영화적 허용과 이게 또 진짜 실제로 이게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럼 큰일 나죠. 큰일 나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로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안 되죠. 그러면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폭력적인 방식을 그것은 사제관계에서도 안 되고 안 된다고 정말로 저처럼 이런 영화를 보고 내가 제 발로 플래처 교수 같은 분을 막 수소문을 해서 찾아가서 사부님 받아주십시오. 제가 어떤 모욕을 받아도 그것을 견뎌내고 한 달을 견뎌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저는 그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당연히 그 웃음에서 저는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셔젤 감독이 얘기했었는 그 이후에 뭐 미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네이먼이 완력 승부에서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이런 느낌. 플래처 교수도 약간 속으로 살짝 당황. 저 녀석 봐라. 이런 느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옆에서 막간 연기들을 보고 있는 영화. 네.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게 플래처 교수의 승리라는 생각에 조금 더 가까운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진 무언가를 보여준 엔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울하게 해석된 전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은 채 영화의 문을 닫은 게 바로 이 영화의 선택이고 이후의 생각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또 이 플래시 엔딩이 가진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쪽 사이드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 사이드에 어떡하지? 네, 가장 끝에 계신 약간 밝은 색상 옷 입고 계신 관객분께 전달드립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국인들이 동기부여 영상으로 이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 영화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피, 땀, 눈물이 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재님이랑 이은선 기자님이 보시기에 네. 피, 땀, 눈물 중에서 어떤 부분이 영화에서 제일 인상 깊었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압도적으로 피예요. 저는 피를 잘 못 보거든요. 그게 진짜 여기 이렇게 레이먼 여기 피나가지고 밴드 붙이는 신 있잖아요. 저는 그것조차 잘 제대로 못 봅니다. 그 정도로 저는 피를 싫어해요. 그런데 또 거기서 오는 이입되는 감정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연출하셨을 때고 말씀하신 피땀 눈물 중에는 당연히 피가 시각적으로는 너무 사로잡았고요. 뭐 땀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땀이 그 심벌 크래쉬 치는 심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막 통통통 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이 연주자의 생동감을 너무 잘 연출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눈물 처음에 흘리는 그 씬, 네이먼이. 그런데 또 플래처 교수는 극악무도하게 거기서 이런 누가 동정이라도 하길 바라는 건가? 동정표라도 오늘 심산인가? 이런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치 무용한 눈물이라는 듯이 말이죠. 근데 저는 사실 눈물을 잘 안 흘리는 입장에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눈물을 흘리는
케이스가 그런 억울할 때 굉장히 많이 흘렸었거든요. 그거 생각해보면 네이먼이 그 어떤 그 눈물이 네이먼의 어떤 성장 서사, 그 극복의 어떤 상징으로 등장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지금 들고요. 지금 피땀 눈물을 지금 순서대로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피는 제가 못 보고 눈물은 너무 그 연출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땀은 연출이 좋았고, 눈물은 어떤 네이먼의 성장의 시작, 성장 서사의 어떤 서막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동정심 유발하냐고 하는 거 너무하지 않아요? 말이? 피땀 눈물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전문적 의견 좀 붙여주세요. 전문적 의견이라기보다는 저는 땀이 제일 인상적이긴 한데, 왜냐면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피랑 눈물은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요. 그러니까 눈물도 당연히 흐르긴 한데 그렇게까지 슬픈 일이 없고 피가 날 정도의 어떤 불필요한 신체적인 학대에 가까운 과정 없이 그냥 순전히 땀으로만 읽어지는 어떤 성과를 너무 응원하고 싶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땀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저는 직업 특성상 이렇게까지 일하면서 땀 흘릴 일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포츠 하시는 분들 혹은 뭔가 엔터테이닝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땀을 보면 항상 그게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지점이 있는데, 그래서 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또 하나 인상적인 기억이 있다면 마일스 텔러, 그러니까 여기서 앤드류 네이먼이 연기한 배우가 실제로 땀 분장을 한 적이 없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실제로 흘린 땀이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스치면서 피땀 눈물 중에는 땀을 가장 우선으로 꼽고 싶습니다.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이쪽 사이드에서는 아무도 지금 질문을 안 받았었죠. 세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참고로 이거 손목 보호대예요. 피땀 눈물에 징표라고 있었죠.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네. ENFP인 제제님이시니까 네. 상상을 잘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앤드류의 그 멋지고 광기 어린 마지막 연주가 끝나고 영화는 네. 실제로 끝이 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만약에 풀어간다면 플래처가 네이먼에게 건넨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지 상상해 본다면 어떤 말이었을까요? Good job! 아니었을까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죠? 솔직히 창피하잖아요. 대놓고 본인의, 그러니까 되게 권위가 중요하신 분인데, 대놓고 정말 그 최대의 어떤 재즈 페스티벌에서 본인의 역할을 아예 뭉개버리는 듯한 제스처, I'll kill you인 그런 것들을 본인의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그거를 하고 나서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이제 교수님이 느끼면서, 저는 근데 좀 분한 감정이 그 직후에 좀 컸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처음에 업스윙으로 시작한다라고 할 때도 그건 복수를 위한 거였잖아요. 내가 너인 줄 모를 줄 알았지? 이러면서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가 찰리 파커의 어떤 그 인재를 내가 알아봤고 이 녀석이 정말 잘했고 신떨린 연주를 보여줬구나라는 어떤 뿌듯함도 있었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분노가 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단어인 굿잡을 얘기해줬을 것 같아요. 네이먼에게 하고 굿잡. 그러니까요.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던지는 것은. 왜냐면 가장 쓸데없는 말이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그쵸. 근데 자존심 세우는 말을 무언가 했을 것 같죠? 맞아요. 러싱 월 드래깅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아무튼. Quiet not my tempo. 네, 뭔가 그렇게 항상 상처 주던 방식의 말을 꺼냈을 것 같기는 하다는 그런 사람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변해요. 네, 그런 식의 어떤 말을 하지 않았을까. 네이먼 전 잘 됐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저라면 네가 나 이겼다고 생각하지? 라는 대사를 할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추하지 않나요? 너무 추잡스러운데 그 말은? 제 마음이 너무 지금 추잡스럽고 그러니까 하려가지고 너무 비겁스럽잖아요, 그죠?
너무 진 사람의 어떤 발버둥 같은 느낌이랄까? 아니 근데 무대 위에서 네. 그 네가 나를 진짜 소위 뭐 먹였지? 네, 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바쁜 사람이면 사람이죠. 끝나고 나서도 그런 정도의 말을 할 수 어.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네이먼이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큰 성취감을 그 승리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이 드디어 좀 횡설수설 하는구나. 그렇지 않았을까요? 너무 제가 지금 너무 적대적이죠. 죄송해요. 아니 지금 플래처 그렇죠. 교수였다가 아니었다가를 반복하고 계세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번에 볼 때 너무 플래처 교수의 입장을 너무 이해해보고 싶어서 정말 그 사람의 입장을 보는데도 오히려 뭔가 계속 약간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하지만 그 밑으로 30일은 들어가 보고 싶다. 근데 또 그쵸 살짝 배워보고 싶은데 네 질문 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티셔츠가 하나 남았는데 저희가 시간은 없어서 제가 치사한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재님이 치사. 한 분 예, 손에 드신 분 중에 지목해 주시면 어떻게 그분께 티셔츠를 마지막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안 되겠는데. 여기 뭐라 하죠? 멜란지 그레이? 멜란지 그레이 색의 약간 맨투맨인가요? 가디건인가요? 예. 네네네네. 좀 네. 빨리 드셔가지고. 네 번째 줄에 앉아 예, 계신 가디건이 가객분께 뭐야? 네. 쇠탄가요? 쇠탄?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한 죄송함을 전하면서 티셔츠라도 네. 전달해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바로 드셔서 선착순이었어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오늘 이 플래시 개봉 10주년 재개봉을 또 기념해서 제재님과 관객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들려주실까요? 저는 안 그래도 제가 좀 말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이런 자리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사실 뭔가 뭐 드럼을 치기 시작했다고 해서 불러주셨지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뭐 영화적으로 제가 뭐 소견이 깊어서 정말 여러분들과 막 고견을 나누고 막 이런 깜냥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기자님이 옆에서 제가 약간 횡설수설 말을 해도 또 이렇게 아름답게 갈무리해 주시고 또 우리 관객분들도 너무 진짜 단 한 분도 다른 생각하시는 분이 없이 정말 귀 기울여서 막 이렇게 끄덕여 주시고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의견 교류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말로. 네,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영화가, 제가 영화인은 아니지만서도, 영화가 어쨌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말 꽃피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요즘 또 영화 업계가 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또 많은 관객분께서 사랑해주시고, 이런 자리에서 저 또한 많이 찾아주시면, 다양하게 또 만나 뵙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에 저녁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정순 밴드가 절찬리에 또 문명특급 유튜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고 있으니까 제 드럼 실력이 어떻게 또 네이먼처럼 성장할지는 한번 두고 볼 일이네. 봐주세요. 네. 안정순 밴드의 성공적인 연주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플래시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반가웠고요. 주변에 오늘 처음 보신 분들 많으신 만큼 이 영화의 힘을 많이 알려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